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94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양시 원당 이편한 세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목적이 아주 명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투자 관점으로 원당 쪽에다가 보셨단 말이신 거죠. 그게 조금은 약간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금액적으로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원당 이편한 세상은 여기 이제 3호선 원당역이죠. 원당역에 뭐 도보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에 위치는 해 있는 아파트인데 앞에 여기 레미안 휴레스트하고 같이 해서 좀 이제 신축급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는 좀 굉장히 좀 뭐 괜찮은 아파트죠. 거주하기도 괜찮고 그런 아파트인데 뭐 주변에 학교들도 잘 분포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 원당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요, 특색이 또 얘네들도 명확해요. 이쪽 지역은 재건축과 대공역 관련해서 이 GTX에 대한 개통 호재, 요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금액 자체가 움직일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재건축의 관점, 그리고 대공역의 GTX 노선, 이런 어떤 간접적인 호재,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되게 물음표가 가는 아파트예요. 애매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 전화하시는 거는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문자로 이렇게 한번 던져놓듯이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로는 이런 쪽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가 있듯이, 투자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재건축의 이슈와 GTX의 이슈가 얘네들보다 더 확실하게 몰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차피 투자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 아마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평이 됐든 20평대가 됐든 30평대가 됐든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이편한 세상이, 원당 이편한 세상에 있는 20평대 가격이 5억 전후일 거예요. 5억 전후.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면 훨씬 그러니까 투자성이 좋은 곳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어차피 원당을 찍으신 것 같으니까 이쪽 분이신 것 같아. 이쪽 근처로 해서. 그러면 괜히 제가 다른 지역을 찍어드리면 불안하시기만 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주염역이라고 있습니다. 주염역. 자, 주염역을 보시면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3호선 있죠. 3호선이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킨텍스, GTX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원당에 있는 아파트보다 GTX에 바로 그냥 여기는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아까 그 원당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은 원당역, 화정역, 대공역까지 이렇게 다시 또 거쳐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바로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들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또 3호선도 있고, 그러면 교통적인 측면에서 훨씬 GTX라는 호재에도 더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앞으로 살펴봤던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 본다라고 해도, 여기 어떤 아파트를 볼까요? 요거 주염역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한번 보죠. 14단지,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20평대가 얘네도 5억 전후예요. 5억 전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일단 용적률 자체가 182%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도 사업성이 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일기 신도시 지금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상향, 또 종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야 왜 일기 신도시만 그러냐 그러면 그때 같이 지었던 그 아파트들 그러면 그 시기로 연대로 따라서 또 다시 그냥 아예 재건축 특별법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발표한 걸 보면 뭐 차치하고 일단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82%에서 이제 그 블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드렸던 거예요. 아까 원당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통합 재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킨텍스 바로 옆에 여기 있죠. GTX. 그리고 역세권에 뭐 지하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염역 인살 신도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보면 원당에는 없는 방송밸리라든가 여기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까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돈이면 아마 갭 투자 금액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꼭 두산마을 이거 14단지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이편한 세상 원당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투자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